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세 신고에 있어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항목인 상속공제를 할 때에 상속세 신고에 있어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공제 항목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한데, 이 상속공제는 한도 없이 상속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범위 내에서만 상속공제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공제 한도가 중요한 것인데요. 또 상속공제 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세 산출 구조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상속세 산출 기본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 상속공제 한도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계산 구조와 상속공제의 한도입니다. 첫 번째, 상속세의 계산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상속재산가액이 있는데요. 총상속재산가액이라는 것은 본래의 상속재산, 현금, 건물, 통장 계좌 잔액, 토지, 정권 등의 재산인 본래의 상속재산과 퇴직금, 보험료 등을 말하는 간주 상속재산을 더한 것이 상속재산가액인데, 여기에다가 2년 내 처분재산의 추정 상속재산과 또 2년 내 채무부담의 추정 상속재산을 더한 것이 총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여기에서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을 차감하게 되는데요. 비과세 상속재산은 먼저 검량임야가 있습니다. 여기에 검량이라는 것은 재배를 금한다는 뜻이 아니고 임야를 해치는 것을 금하고 임야를 키우고 재배하는 것을 양이라고 합니다. 즉 제사 목적의 임야를 검량임야라고 합니다. 이것은 비과세를 해주고, 과세가액 불산입액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은 공익 목적으로 출연을 했으니까 이미 상속받을 재산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세가액 불산입을 해주게 됩니다. 과세 대상이지만 공익법인에 출연을 했기 때문에 과세가액에서 산입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 비과세와는 그런 의미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공과금과 장례비 채무를 공제를 해주는데요. 장례비용 총 한도액은 1,500만 원입니다. 상속 개시일부터 장례일까지 직접 소요된 장례비용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를 공제를 해줍니다. 500만 원 미만이면 500만 원을 공제하고 1,000만 원을 초과하면 1,000만 원까지만 공제를 해줍니다. 이것이 일반 장례비에 대한 한도이고, 다시 자연장지를 포함하는 봉안시설 비용 500만 원은 별도로 공제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비용 총 한도액은 1,500만 원이 됩니다. 그 외에 아무리 많은 돈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더 이상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음은 사전정려재산, 합산 대상 사전정려재산, 상속인은 10년 이내, 기타는 5년 이내, 단 특례세율 적용 정려재산인 창업자금과 갑성계 주식 등은 10년이나 5년의 기한 제한 없이 무조건 합산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사전정려재산의 경우에 정려재산 공제를 하기 전의 금액을 더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친이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정려를 하였다고 했을 때 정려재산 공제가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정려세는 없습니다. 5천만 원 마이너스 5천만 원은 0원이기 때문에 정려세는 없지만 5천만 원을 사전정려재산으로 합산을 해주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 정산이 되는 것입니다. 10%만 하더라도 500만 원의
상속세를 추가로 내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전증여재산의 경우에 공제적용의 한도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뺀 가액을 상속공제의 한도금액을 계산할 때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의 사전증여재산을 가산을 하였다면 증여재산 공제를 하기 전의 사전증여재산인 5천만 원을 가산을 하였다면 한도에서 차감되는 증여재산가액은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하기 때문에 0원이 됩니다. 결국 한도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심을 해서 증여재산 공제를 하기 전의 사전증여재산 가액을 더해줘야 된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을 차감하고 공과금 장래비 채무를 차감하고 다시 사전증여재산을 차감하게 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여기에서 다시 상속공제와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다면 감정평가 수수료를 차감해주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상속공제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이 두 개를 합한 것이 일괄공제 5억보다 적다면 5억을 인정을 해줍니다. 기본공제 플러스 그 밖의 인적공제는 5억까지는 인정을 받는다 이런 뜻이죠. 그 외에 가업, 영농 상속공제를 해주고 배우자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을 해줍니다. 단 위의 공제 합계액은 다음에 말씀드릴 상속공제 종합 한도 금액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모든 금액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 상속공제 종합 한도 금액 내에서만 공제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감정법인이나 감정사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는 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와 감정평가 수수료를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세율은 상속세 과세표준 1억까지는 10%, 1억을 초과하는 5억까지, 즉 4억에 대해서는 20%, 5억을 초과하는 10억까지는 30%, 10억을 초과하는 30억까지는 40%, 30억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세율이 50%라고 아주 높다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만약에 총 상속재산가액이 크다 하더라도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공과금, 장래비, 채무, 사전증여재산, 또 상속공제, 감정평가 수수료 이런 것들을 차감한 금액이 적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적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세율이 50%라 하더라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의 그런 큰 세금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삼성의 아주 대규모의 상속재산이라면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공과금, 장래비, 채무, 사전증여재산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기 때문에 50%의 세율은 아주 큰 상속세를 계산해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다시 세대생략 할증세액을 더해주고 세액공제를 차감해주고 분납, 연부, 연납, 물납을 차감해주면 마지막에 이제 자진해서 납부할 세액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세대생략 할증세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이나 소유자가 이 소유자라는 것은 유산을 받은 사람입니다. 상속인 외에 유산을 받은 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 비속이면 할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피상속인의 자녀, 즉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고 직계 비속, 즉 손자녀가 한 단계 상속인이라는 자녀의 단계를 뛰어넘어 손자녀인 직계 비속에게 바로 상속이 되면 상속재산이라는 것은 세대를 거쳐가면서 상속세를 내게 되는데, 상속인 즉 자녀 단계에서 부과되지 않고 손자녀에게 바로 상속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세금으로 할증세액을 매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상속하는 경우는 제외함. 피상속인의 자녀인 상속인이 사망하였다면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상속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자신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대생략 할증세액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할증과세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산출세액 곱하기 총 상속재산가액, 즉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정려받은 재산가액을 포함합니다. 총 상속재산가액 분의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즉 상속인을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즉 손자녀에게 상속이 된 재산가액을 곱한 금액의 30%가 세대생략 할증세액이 됩니다. 또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을 초과한다면 그 경우에는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정려세액 공제, 외국납부세액 공제, 단기 재상속세액 공제, 신고세액 공제, 문화재 자료 징수유예 등의 세액 공제를 차감한 데에다가 분납, 연부연납, 물납 등을 다시 차감하면 마지막에 자진해서 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상속세의 신고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자진해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상속세의 계산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상속공제의 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공제의 한도입니다. 상속공제의 한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법전의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이 검은 글씨는 법전 그대로의 내용이고, 이 법전 그대로의 내용 바로 밑에는 빨간 글씨로 해설을 하였고, 그 빨간 글씨 다음은 녹색으로 해설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보아주시면 되겠고, 이 상속공제한도는 상속정려세법 제2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제 적용의 한도인데요. 법전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 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여기에 내용은 위에서 말씀드린 공제의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즉 13조의 내용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정 내용으로서 다음 각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즉 상속공제의 한도는 이 아래의 내용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해서 인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그러면 1호의 내용은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그 다음에 2호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위에서 본 상속인의 직계비속,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고, 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입니다. 3호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정려재산가액,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이거는 정려재산 공제일을 말합니다. 직계비속 5천만원, 존속 5천만원, 기타 친족 2천만원, 이런 내용들이죠. 그 정려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이 말은 이 과세가액에 가산할 정려재산가액의 계산은 예를 들어서 정려재산가액이 1억이다 했을 경우에는 그 1억이 모두 정려세 과세 대상은 아닌 것이죠. 직계존비속이라고 한다면 정려재산 공제인 5천만 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즉 1억 마이너스 정려재산 공제에 5천만 원 하면 5천만 원이 남게 되는데 그 5천만 원을 가산하는 정려재산가액으로 본다 이런 뜻이 되고,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규정을 했을까 한번 살펴보면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1억까지는 10%, 1억 초과 5억까지의 4억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되니까 평균을 내어보면 18% 정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금액까지는 정려재산을 가산한다 하더라도 이미 낸 세금이 정려세 과세 표준에 대해서 매긴 세금의 세율도 그 세율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5억을 초과하게 되면은 세율이 30% 이렇게 되니까 추가 가산해서 정산하는 의미가 있게 되겠죠. 이제 이런 내용들이 법전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 법전에 수록된 내용이 제24조의 내용입니다. 그 상세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 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여기에 공제할 이런 내용들의 금액들은 제13조, 제13조라는 것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말합니다.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들을 뺀 후, 그 제14조라는 것은 녹색의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입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첫 번째 공과금, 두 번째 장례비용, 세 번째 채무, 이런 것들은 상속재산에서 빠져나갈 돈이기 때문에 공제를 해준다 이런 뜻이고, 2호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이거는 거주자의 경우이고, 2호는 비거주자의 사망입니다. 첫 번째,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두 번째는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 질권, 전세권, 임차권, 양도, 담보권, 저당권 또는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빚이기 때문에 차감을 해준다는 뜻이고, 2항, 3호,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등도 이제 차감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3항,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항,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은행의 채무장고현황이라든지 또 임차자의 전세계약서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렇게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말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아까 말씀드린 내용,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4조에 따른 가액이라는 것은 이렇게 상속재산에서 빼는 공과금이죠. 즉 이런 공제되는 금액들이 커서 마이너스가 되면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비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정리한 재산가액. 여기에서 설명드린 내용이죠. 상속인 10년
이내에 정려받은 사전정려재산, 기타 5년 그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1항의 2호입니다. 1항의 2호 상속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정려한 재산가액. 다시 13조의 1항이고 13조의 2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에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정려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상속재산의 가액을 가산한다. 국내에 있는 것만 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지 국외에 있는 재산은 가산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세 과세가액은 14조,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5조 및 제52조 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 배제 정려 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정려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즉, 이 빨간 글씨로 된 내용들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해주는 내용이죠. 다시 녹색들은 그 14조에 대한 상세 설명의 내용입니다. 46조라는 것은 제13조의 1항, 2항, 3항에 나오는 제46조라는 것은 비과세되는 정려재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비과세되는 제48조 제1항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25조의 경우에는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정려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제52조의 2 제1항의 경우에는 장애인이 정려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애인이 정려를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장애에 대한 배려로서 과세가액에 불산입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또 제47조 정려세 과세가액, 정려세 과세가액은 정려 현재 이 법에 따른 정려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정려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정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하는 내용이 제47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제47조 제1항이라는 것은 결국은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 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3조라는 것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대한 내용이라는 뜻이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여기에서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인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을 한다고 했는데 전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받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상속 공제를 해준다 했는데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라는 것은 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그 다음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2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3순위, 피상속인의 사촌 이내의 반계혈족의 순으로 재산 상속 순위를 정하고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일 경우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일 경우에는 그 중에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근친을 즉 손자녀를 선순위로 한다 이런 뜻이 되겠고 동친 등의 즉 순위가 같은 그런 상속인이 수인일 때는 그 모두를 공동 상속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고 2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가 형제자매, 4순위가 피상속인의 사촌 이내의 반계혈족의 순으로 이렇게 상속순위가 정해져 있지만 1순위가 한 사람이라도 존재한다면 상속재산권은 그 1순위인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2순위에게는 차례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2순위가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1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한 명도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삼순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순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2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한 명도 없어야지만이 3순위에 해당하는 이런 형제자매 등이 상속인의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본다거나 이러면은 자기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먼 친척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간혹씩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선순위의 상속인들이 한 명도 없어서 다음 순위를 찾아보니까 그 사망한 사람의 사촌 이내의 먼 조카였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피한 상황과는 정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상속을 받는다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재산을 상속받는다라고만 생각하겠지만 부채도 상속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민법에 나오는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사촌 이내의 반계혈족의 순으로 재산 상속 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피상속인의 사촌이다 했을 때 1순위, 2순위, 3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없다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에 대한 상속권이 나에게 있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피상속인이 다행히 재산이 부채보다 많다고 하면 해피한 상황이 되겠지만, 부채만 잔뜩 남겨두고 사망을 했다고 할 경우에는 부채도 부의 자손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빚을 내가 안을 수도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간혹 그런 이야기들을 신문이나 소문으로 듣기도 합니다. 더럽고 꼬질거리고 이게 뭔 짓이야. 그래서 우리 민법은 상속 포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1순위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 포기를 했을 경우에는 2순위자가 상속을 받게 되겠죠. 다시 2순위자가 상속 포기를 했다. 그 다음에 3순위자는 없다. 그럴 경우에 4순위인 피상속인의 사촌인 피상속인의 채무를 고스란히 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이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순위의 상속인들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상속 포기를 함으로 해서 후순위로 상속인이 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속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해야지만이 피상속인의 부채를 안고 가지 않는다 하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 민법은 상속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부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 포기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정말 확률상 굉장히 드문 일이지만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겠죠. 그 다음에 3호의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정려재산가액, 이것을 차감한 한도 내에서 상속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상속세 정려세법 제53조에 보면 정려재산 공제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정려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정려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정자를 기준으로 그 정려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정려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즉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은 무시하고 한도를 늘려주지는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정려를 받은 경우에는 6억 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정려를 받은 경우에는 5천만 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정려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직계비속, 수정자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로부터 정려를 받은 경우는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3조의 사항의 경우에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정려를 받은 경우는 1천만 원. 즉 6촌 이내의 혈족이라든지 4촌 이내의 인척은 기타 친족으로서 1천만 원을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제54조 준용규정, 재난으로 인하여 정려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의 정려세 과세가의 공제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이번에는 상속공제 한도의 의의와 그 계산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공제 한도를 왜 설정했느냐? 기본 취지는 상속공제 한도액은 본래의 상속인들이 받았거나 받을 총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의 합계액까지만 상속공제를 허용하겠다는 취지이다. 즉 아까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되는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본래의 상속인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래의 상속인들이 받았거나 받을 총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가액까지만 상속공제를 허용하기 위해서 차감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속공제한도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평가액이 상속공제의 합계액이 미달되더라도 사전정려재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공제한도액으로 인하여 상속세가 계산될 수 있다. 상속공제를 안 해주죠. 이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상속재산 평가액이 상속공제 합계액에 미달대가 0 또는 약간의 마이너스를 하더라도 사전정려재산 등이 있어가지고 플러스가 된다면 이런 것들은 상속공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가 계산되어 나올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속공제 한도액은 본래의 상속인들이 받았거나 받을 총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합계액까지만 상속공제를 허용하겠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다음은 상속세 계산 예시입니다. 상속개시일 2020년 1월 1일 상속재산은 6억 원이고 상속개시일 1년 전 자녀에게 사전 정려한 재산액은 3억 원. 상속재산 6억 원 중 3억 원은 유언에 의하여 상속인이 아닌 동생에게 상속하였고 유정이라는 뜻이고 상속인은 배우자와 성인자녀 1인임. 상속공제액과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은 얼마인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상속공제액을 계산해보면 기초공제 2억 원 플러스 기타인적공제 자녀 1인이니까 3천만 원 플러스하면 2억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일괄공제 5억 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일괄공제 5억 원을 하고 배우자 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재산액보다 5억 원이 더 크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적용하였습니다. 합하여 상속공제액은 10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공제 한도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여기에 상속재산 6억 원 플러스 사전정려재산 3억 원 하면 9억 원입니다. 9억 원에서 자녀에게 정려한 재산의 과세표준 사전정려재산이 3억 원이고 거기에서 정려재산 공제 5천만 원을 차감하면 2.5억 원이 됩니다. 아까 여기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정려재산 가액에서 제53조 또는 54조에 따라 이 정려재산 공제입니다.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정려재산 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정려재산 공제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3억 원이 아니고 2.5억 원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인 외의자에게 유정한 재산가액, 동생에게 유정한 3억 원을 차감하면 상속공제 한도액은 3.5억 원입니다. 상속공제액은 10억 원인데 공제 한도액이 3.5억 원이기 때문에 즉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 9억 원에 상속공제 한도액 내의 상속공제액인 3.5억 원을 차감하면 5.5억 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5.5억 곱하기 세율 30% 마이너스 누진공제액 6천만원 하면 1억 500만원이 상속세가 됩니다. 오늘은 상속공제 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상속세 계산 사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